자, 이어서 이제 위험의 부정적인 측면이 이제 네 가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거는 뭐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단락 첫 줄 보시면 위험과 관련하여 가장 큰 부정적인 측면은 손실의 발생이다. 위험이 싫은 이유는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경제적으로. 자, 그 다음 맨 밑에서 넷째 줄 보시면 위험의 두 번째 부정적인 측면은 대규모 비상예비자금 축적이다. 즉, 그 사고가 나서 손실을 대체를 하려면, 손실을 복구를 하려면 복구 비용이 그만큼 있어야 되겠죠. 건물을 가지고,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공장에 불나면 사업체 망하니까 불났을 때 그 공장을 다시 지을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회사에서 그만큼 돈을 쌓아놔야 되니까. 그리고 그 돈은 함부로 못 쓰니까. 결국은 다른 데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 부분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위험의 부정적인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18페이지 보시면 셋째 줄에 위험의 세 번째 부정적 측면은 사회 전체적으로 재화와 용역의 상실이다 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뭐 수년 전에 이제 우리나라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조류 인플루엔자, 신종플루 약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만약에 어떤 제약회사가 신종플루라는 약을 만들었어요. 신종플루에 대한 어떤 약을 만들었는데 그 약을 먹고 부작용이 많이 난다면 약을 많이 팔아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부작용으로 인해서 어떤 배상 이렇게 다 손해배상을 하고 나면 회사가 망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약을 만드는 제약회사는 약을 안 만들 겁니다. 만들어봤자 회사의 손실만 초래하니까. 그러면 그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필요한 약을 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위험의 세 번째 부정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 아래 단락 보시면 위험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사람들에게 심리적 불안과 좌절을 야기시킨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어떤 그 위험이 발생될지 안 발생될지, 발생되면 불안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어떤 불안감을 조성을 한다. 라는 게 위험의 부정적인 측면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제 1절에 대한 부분을 마치고요. 이어서 제 2절 위험의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교재 19페이지에 이제 설명이 되어질 텐데요. 자, 이쪽에서 위험 분류하는 건 단순하게 이렇게만 학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분류되는 기준이 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그 중에서 항상은 아니겠지만 반드시는 아니겠지만 보험으로 만약에 그 위험을 이렇게 해결을 하고자 한다면 둘 중에 어떤 위험일까? 요 정도까지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재 19페이지 보시면 위험을 분류하는 첫 번째 방법 재무적 위험과 비재무적 위험이 있네요. 재무, 여러분들이 AFPK 과정을 학습하시다 보면 굉장히 자주 듣게 될 용어고요. 위험관리보험 설계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될 텐데 재무, 한 단어로 돈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즉 재무적 위험, 비재무적 위험, 그 위험이 현실화됐을 때 경제적 손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가장이 사망했어요. 그러면 그 가장이 일하면서 버는 어떤 미래에 일하지 못하니까 일하면서 벌 수 있는 그 수입 부분이 없어져 버리겠죠. 이런 게 재무적 위험입니다. 비재무적 위험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가장이 사망하면 그 배우자는 남편을 잃게 되는 거고 자녀는 아빠를 잃게 되는 거죠. 야, 이런 부분은 금전적인 손실보다는 어떤 심리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이런 손해가 될 겁니다. 이건 금전으로 산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게 비재무적 위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전적인 손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재무적 위험, 비재무적 위험으로 분류하고요. 20페이지를 보시면 동태적 위험과 정태적 위험이 있네요. 동태, 움직일 동자고요. 즉 움직이는 어떤 위험이 있고 움직이지 않는 위험이 있습니다. 자, 이 위험은 뭐냐 하면 위험 자체가 경제 변화에 의해서 발생되느냐 아니면 경제 변화랑 상관없이 발생되느냐예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제 인기리에 방영된 응답하라 1994를 보면 삐삐라는 거 보신 기억 있을 겁니다. 이렇게 허리에 차가지고 번호 뜨는 거. 자, 그게 한때 유행하다가 그 다음에 시티폰이라는 게 유행을 했습니다. 공중전화 박스 근처에서 통화되다가 넘어가면 안 되고 하는 거. 요즘은 어떤 거 쓰죠? 스마트폰을 다 씁니다.
3G 쓰다가 또 LTE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사회가 한 단계 한 단계 경제 변화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죠. 만약에 삐삐 만드는 회사가 여지껏 삐삐만 만들고 있다면 그 회사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망했을 겁니다. 자, 이러한 위험들, 경제 변화에 의해서 발생되는 위험들, 이런 걸 동태적 위험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 집에 불 나는 거, 제가 교통사고 나는 거, 이게 사회가 발전한다 그래서 불이 더 많이 나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이런 건 아니죠. 사회 변화와 경제 변화와 관련이 없는 위험, 이게 바로 정태적 위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분류되는 게 기본 위험과 특정 위험이 있네요. 자, 기본 위험과 특정 위험. 위험이 모두에게, 그 집단 모두에게 발생되는 위험이냐, 아니면 특정인에게만 발생되는 위험이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실의 원인 결과가 특정 개인에게만 한정되면 특정 위험, 모두 다에게 발생되면 기본 위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쓰나미, 지진, 화산 폭발, 이런 거는 그 지역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죠. 이런 게 바로 기본 위험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집에 불 나는 거, 이런 거는 특정 위험이 되겠죠. 그 개인에게만, 그 해당자에게만 발생되는 위험이니까. 네 번째 분류되는 기준은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이 있습니다. 자,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은 객관적으로 발생 확률을 측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측정할 수 있다면 객관적 위험, 측정할 수 없다면 주관적 위험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LTE폰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LTE폰 사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칠게요. 그러면 이 LTE폰 손실 나면 100만 원, 이렇게 측정하는 건 객관적 위험이 되겠죠. 하지만 내 생애 처음 LTE폰이에요.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겐 100만 원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폰이니까 이게 1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개인마다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반영이 되는 거, 이런 게 주관적 위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성향 차에 따라 달라지는 위험이 되겠죠. 그 다음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분류되는 게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이 있습니다. 자,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은 손실이 발생되거나 그 반대편에 뭐가 있느냐예요. 예를 들어서 순수 위험이라는 건 손실이 발생되거나 발생되지 않거나 이럴 가능성만 있는 게 순수 위험인 반면에 투기적 위험은 손실이 발생되거나 이익이 발생되거나 이런 위험을 투기적 위험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로또 생각하시면 돼요. 자, 교통사고. 사고 나면 손실 발생되고 사고 안 나면 손실 발생이 없는 거죠. 이익이 나는 게 아니죠. 이런 게 바로 순수 위험입니다. 하지만 로또는 꽝 되면 돈 날리니까 손실이고 당첨되면 돈 버니까 이익이죠. 이런 게 바로 투기적 위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가지 위험 분류하는 기준 정도 알고 계시고요. 자,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런 거 한번 보시죠. 각각의 위험들 중에서 항상은 아니겠지만 보험으로 이렇게 가입을 할 수 있다면, 해결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위험 쪽일까? 재무적 위험과 비재무적 위험. 아무래도 재무적 위험 쪽이 됩니다. 금전적 손실은 보험에서 해결을 할 수 있겠지만 남편을 잃은, 아빠를 잃은 그런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동태적, 정태적 위험 쪽에서는 정태적 위험, 즉 삐삐 회사 망한 거는 보험에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집에 불난 건 해주지만 기본 위험, 특정 위험, 일반적으로 특정 위험 쪽, 특정 개인에 한정되는 위험을 보험에서는 주로 해결을 합니다. 객관적 위험, 주관적 위험에서는 객관적 위험 쪽,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위험만을 해결을 해주고요. 순수 위험, 투기적 위험 중에선 순수 위험 쪽을 해결을 해주겠죠. 로또 꽝 된 거는 보험에서 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분류가 다 되고 나면 교재 23페이지 보시면은요, 이러한 순수 위험을 분류하는 세 가지 위험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위험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인적 위험이 있고요. 두 번째, 재산 위험이 있고, 세 번째, 배상 책임 위험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보십시오. 인적 위험과 재산 위험은 내 손해예요.
나에게 발생된 손해입니다. 인적 위험, 내 몸이 다치거나 내 몸이 병들거나 내 몸에 발생된 손해를 인적 위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재산 위험, 내 재산입니다. 내 차가 파손됐다든지 내 집에 불났다든지 내 물건에 손상이 났다든지 이런 게 재산 위험입니다. 반면에 배상 책임 위험은 나로 인해서 손해가 제3자에게 난 거예요. 제3자에게. 즉 내가 교통사고를 내서 남의 차를 파손시켰어요. 남의 신체에 위해를 가했습니다. 이런 게 바로 배상 책임 위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수 위험을 분류를 할 때는 먼저 내 거냐 남의 거냐, 손해가 나에게 났느냐 남에게 났느냐 따지시고요. 나에게 난 거라면 내 몸과 관련되느냐 내 재산과 관련되느냐 해서 인적 위험, 재산 위험. 남에게 발생됐다면 신체든 재물이든 상관없이 통합해서 배상 책임 위험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상 책임 위험 쉽게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 있죠. 자동차 보험에 많이 들어보신 것 중에 대인, 대물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대인이라는 건 뭐냐? 사고 났을 때 제3자 신체 손해해 주는 거예요. 내 걸 해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대인 배상 책임입니다. 대물, 대물 배상 책임이에요. 내가 사고를 내서 남의 차나 남의 물건 파손시킨 거 해주는 겁니다. 즉 배상 책임이라는 건 항상 제3자 손해다. 그 부분을 해결해 주는 쪽이 배상 책임 보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쪽 손해보험 상품에서 이 부분은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질 거예요. 자, 각각의 순수 위험 종류들을 좀 보시면은요. 교재 23페이지. 먼저 아래쪽에 보면 인적 위험 나오죠. 박스에 보시면 조기 사망, 장기 생존, 질병 및 상해, 실업.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어떤 건지는 아실 거다라고 보고요. 그냥 뭐 개념 정리하는 측면에서 이것만 한번 따져보시죠. 자, 조기 사망. 일찍 죽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이 일찍 죽었으니까 계속 살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못 버니까 그 위험이 되는 거거든요. 유가족 생계자금 같은 거. 조기 사망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 가입하는 보험 뭘까요?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이나 이런 사망을 담보해주는 보험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장기 생존, 예상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즉 나는 한 90까지 살려고 노후 자금을 만들었는데 90 넘어서까지 살았어요. 그러면 경제적 빈곤에 빠지겠죠. 오래 살아서 발생되는 위험입니다. 그러면 장기 생존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쉽게 찾는 보험 뭐가 있을까요? 연금보험이 있겠죠. 질병 및 상해, 다치거나 병 걸리는 겁니다. 자, 이러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입하는 보험들, 예를 들어서 실손의료보험이라든지 건강보험이라든지 암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여기에 해당되겠죠. 마지막 실업과 관련돼서는 이제 고용보험 쪽에서 실업급여 같은 걸 지급을 하니까 해결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인적 위험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교재 26페이지면 보니까 재산 위험이 소개가 되네요. 재산 위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락, 셋, 여섯, 일곱째 줄 보면 직접 손해라는 게 있고요. 또 두 줄 내려가시면 간접 손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스튜디오에 화재가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탁이나 칠판이나 불에 타겠죠? 직접 손해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불이 나면 여기서 촬영을 못 할 거예요. 그러면 다른 스튜디오를 다시 빌려야겠죠?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입니다. 이런 게 간접 손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산 손해는 직접 손해와 간접 손해로 분류가 되어지고요. 마지막 배상 책임 손해, 나로 인해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그 배상 책임 위험 첫 줄 보시면 재밌는 말이 나와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 행위나 채무 불이행으로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다음 단락 보시면은요. 배상 책임 위험은 순수 위험 중 가장 추상적이어서 고객이 무의식적으로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거 하나하나 좀 훑어보시면은요. 가장 추상적인 위험이고요. 고객이 무의식적으로 이 위험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내가 남에게 뭐 하다가 손해 끼칠지 다 알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상대방 사람을 다치게 할지 물건만 피해를 입을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연세 높으신 할아버지일지 아니면 연봉 10억이 넘는 전문가일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손실도 예측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상 책임 위험은 순수 위험 중에서 가장 추상적이고요.
있는 사항들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고객이 무의식적으로 보유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이 바로 배상책임 위험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첫 시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학습하신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이제 핵심적인 용어 한 3가지만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봤던 것 중에 손실의 기대값이라는 부분, 위험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서 손실 발생 가능성과 잠재적 손실 규모를 동시에 고려해서 위험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가장 나름대로 합리적인 위험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바로 손실의 기대값이었다라는 부분 언급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손인과 위태, 종류를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라 개념을 아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손인에는 자연적 손인, 자연현상과 관련된 자연적 손인, 사람으로 인한 인적 손인, 그리고 경제 상황, 환경과 관련되는 경제적 손인 이런 게 있었고요. 위태는 손실의 가능성을 새로 만들거나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 그래서 물리적 위태, 도덕적 위태, 심리적 해이, 그리고 사회적 위태 이러한 요소들이 있었다. 이러한 종류들이 있었다라는 거. 찾아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개념을 정의하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안 나올 테니까. 마지막으로 순수 위험, 손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만 있는 위험을 순수 위험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방금 전에 설명드렸죠. 3가지가 있었습니다. 내 몸에 발생된 위험, 인적 위험. 그래서 인적 위험의 종류에는 조기 사망, 장기 생존, 질병 및 상해, 그리고 실업 이러한 위험들이 있었고 각각 어떠한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도 언급을 드렸었죠. 이렇게 연관해서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내 물건에 발생된 위험, 재산 위험. 그래서 직접 손해와 간접 손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험에서는요. 직접 손해만을 어떤 그 보상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접 손해까지는 안 해줘요. 그래서 직접 손해, 사고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발생된 손해, 그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발생된 걸 간접 손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배상 책임 위험은 나로 인해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된 거. 그래서 순수 위험 중에서 가장 추상적이고 고객이 무의식적으로 위험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위험이 바로 배상 책임 위험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첫 시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